안녕하세요. 매일 로봇처럼 매수하는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자 로봇아빠입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은 힘차게 상승하여 출발하였으나 매도세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어제는 다우나 S&P보다 나스닥이 특히 많이 떨어지며 1.8%나 하락하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의 하락까지 함께 본다면 이틀 사이에 3%가 넘게 하락한 셈이네요. 21선 아래에 주가가 머물렀기에 로봇 매수법 원칙에 따라 QLD 2주가 매수되었으며 올해 모은 QLD는 99주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자 여러가지 악재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악재들 중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소식과 눈에 가장 띄었던 개별 기업의 두 가지 악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전월비 0.4%의 증가를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0.7%로 발표가 되었었죠. 이는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예상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잘 잡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시장에 다시 한번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더 뒤로 늦출 것이고 이는 주식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주식시장이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소비가 활발하고 고용이 잘 되고 실업이 줄어들고 사실 이런 소식들은 모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시기이기에 이러한 굿뉴스를 배드뉴스로 받아들이게 되고 배드뉴스를 반대로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소식 하나는 어제도 언급드렸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확전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장중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가 발표되었죠.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 대해 보복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발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공격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 생겨나게 되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과 발생 초기에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장 공격하지는 않고 공격할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과 공격적인 자세만을 계속 취하고 있으면 시장 입장에서는 곧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기에 공포감만 조금씩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전쟁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주말에 이란이 한 것처럼 미사일을 쏘고 드론으로 공격을 해버리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은 공격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들 이외에도 개별 기업들도 악재가 쏟아지며 하락세를 더했는데요. 애플의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5,010만 대에 그쳐 전년 대비 9.6%나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 둔화 때문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급격한 매출 상승에는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2%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또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력의 10%에 달하는 인력 감축을 한다는 소문과 함께 사이버 트럭의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지며 무려 5.6%나 하락하였죠. 사실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력 감축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아마존, 메타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요.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기업들의 인력 감축 뉴스는 인력 감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비용 절감이 기업들의 실적 호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인력 감축의 이유가 공장을 돌리지 못할 만큼 전기차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악재로 받아들여졌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은 주가가 조정받거나 하락하게 되면 어디선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더 많고 다양한 뉴스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면 그에 대한 이유를 찾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자들을 위해 입맛에 잘 맞는 소식들을 긁어 모아 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뉴스 때문에 투자자들이 마음이 흔들려 약간 더 하락세가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뉴스 자체가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가가 떨어지냐고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오르고 또 오른 증시는 현재 3대 지수 모두 역사적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정을 한 번도 받지 않았었죠. 그렇기에 낮은 주가에서 투자를 시작하였던 수많은 단기 혹은 중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눈에 불을 켜고 수익 실현을 할 만한 구실을 찾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어떤 구실이든지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서 다시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고 이러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주식 주고받기가 끝이 나면 다시 증시는 상승으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식시장이 상승장 가운데에서도 조정을 보이고 하락장 가운데서도 반등을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으며 드디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공포 구간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조정이 왔다고 힘들어하고 있죠. 물론 일반적인 투자자들과는 반대로 구독자 여러분들은 121선이 곧 다가올 것 같고 공포 탐욕 지수도 떨어지고 있다며 기뻐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나스닥은 역사적 고점을 기준으로 겨우 4% 정도 떨어진 위치에 와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겨우 이 정도의 조정도 버티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투자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1년에 2에서 3회 정도는 5에서 10% 정도 하락하는 조정이 오기 마련이고 20% 내외의 조정도 종종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정들을 큰 심리적 동요 없이 받아들이고 무심하게 지나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우리는 더 사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가며 TQQQ를 사고 싶은 마음도 꾹꾹 참아가며 QLD로 매일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QLD 기준 121선까지 7% 정도의 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스닥이 3% 이상 빠지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부터 로봇매수법 121선 추가 매수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봇매수법으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은 90달러에 LOC 기본 매수 한 주 걸어두시고 21선이 위치한 86.46달러, 121선이 위치한 76.70달러에 각각 지정가 추가 매수 한 주씩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